안진규입니다. 뇌신경망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 기능은 1천억 개 이상의 놀랍도록 정밀한 상호 연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호 연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포 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발생 초기에 소포벽이 2층으로,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실구역과 그래서 내실 표면이고요. 내실구역과 가장자리는 이 파이와 연질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질 표면. 이 세포가 내실 표면에서 이렇게 기관화서 올라가는 이때 올라갈 때 강화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이 연질막 표면 쪽에 이게 딱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DNA 복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투세트가 두 개의 DNA를 가졌으므로 투세트가 돼가지고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와가지고 내실 표면에 닿으면은 여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때 이 딸세포들은 어떤 방향으로 분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수직 방향으로 딱 이렇게 분할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분열된 것은 그대로 이 내실 표면에 남아가지고 계속 세포 분열을 계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진 것은 이렇게 분열이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피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질이 만들어지는 처음을 이제 살펴보면은 세포 이동이 되겠죠.
이쪽에 여기서는 내실구역이 되겠습니다. 내실구역이 되겠고, 이게 정관구역이 되겠죠. 정관구역.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게 여기에 있는 하부판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부판. 하부판이 만들어지면은 이 하부판 쪽으로 이게 이 세포가 가게 됩니다. 이 하부판을 뚫고 들어가서 지나가지고 이게 내실구역이 만들어집니다. 피질판이 만들어집니다. 피질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가장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게 피질층 제6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역시 하부판을 통과해서 제6영역과 제5영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역시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6개 층이 다 만들어지면은 이 하부판은 사라집니다. 이 하부판은 자기가 할 역할이 이러한 피질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다 만들고 나면은 자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내실구역에는 이 예비 지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부판을 지나서 통과해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은 이 하부판은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제1영역, 제2, 제3, 제4, 제5, 제6 이렇게 해서 피질층이 다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어지면 이 피질층이 바로 회색질이 되는 거죠. 회색질. 이것은 무수신경입니다. 그럼 이 아래쪽에 중간영역하고 내실구역 이쪽은 백질이 되겠죠. 백질 되면 유수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질층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심지어 5주부터 5개월 사이에는 최대 1분당 25만 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주 많은 양의 피질판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피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딱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호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연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가 분화하는데, 처음에 모세포가 있습니다. 이 모세포가 세마프린 3A라는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이게 연질막으로부터 반발하게 돼가지고 연질막 쪽의 반대 방향으로 이 세포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해서 역시 세마포린 3A가 이것이 이제 유인을 하게 돼가지고 이 연질막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화가 완성된 모습은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덴드라이트, 그래서 수상돌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쪽은 액션, 축삭이 되겠습니다. 이걸 합쳐서 세포 돌기라고 하는데, 이 세포 돌기에 그 말단에 가면은 선장원뿔이 있습니다. 크로스콘이라는 선장원뿔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선장원뿔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람미아법이라고 하고 이쪽은 필로법이라고 합니다. 이 필로포디아가 이렇게 쭉 이렇게 털이죠. 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 속에 들어있는 이걸 F-액틴이라고. F라면 필라멘터스, 그럼 가는 실 모양이 되겠죠. 가는 실 모양이 돼가지고 이게 어셈블리 모여가지고 한 줄로 밀게 되면 이것이 이 필로포디아가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는 타블린이 있고, 이쪽에 또 G-액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브 이거는 이제 둥근 원 모양의 그런 액틴인데, 이 액틴의 역할로 해서 이 F-액틴을 갖다가 해체시킵니다. 이 해체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팍 불어넣었다가 줄어들었다가 불어넣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성장관물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 또 이쪽에 애트랙티브 큐라는 이게 성장 촉진하는 그러한 신호가 있고, 이쪽에는 리펄션이라는 억제 구역이 있습니다. 억제 신호가 있습니다. 이게 억제 신호. 그럼 이게 여기에서 이게 억제 요인이 나오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칼이 이쪽에 쫙 젖혀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흩어지면은 그 다음 것이 나오면서 성장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젖혀지겠죠. 이렇게 해서 마치 새 날개가 풀리듯이 이렇게 벌쩍벌쩍 하면서 앞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박사님이 보여주신 그 동영상을 보았을 때 반짝반짝 하죠. 그거 하는 이유가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성장원뿔의 구조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삭이
축삭을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전부 그 시각 선조 피질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의 축삭이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축삭 이동 경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네 갈래 길을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같은 쪽의 시각로를 따를 것인지 반대쪽 시각로를 따라갈 것인지 엉그러미 이렇게 갈 것인지 이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 선택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방향 선택을 해가지고 반대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시상핵 중에서 내수핵이 있습니다. 내실획을 이게 내실획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갈 것인지 이렇게 해서 타깃 선택을 해야 됩니다. 타깃 선택. 그 다음에 타깃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내실획 이게 외설획인데 외설획에 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이 어느 청을 선택할 것이냐 주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소 선택.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소 선택을 하게 되면 세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렇게 이 축삭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원리는 뭐냐 하면은 이 화학적인 유인과 반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학적 유인과 반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철수 복척 표면이라고 합시다. 표면이면 이 중간선이 있는데 이 중간선 많은 분자들이 분비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선으로 표시한 이 분자는 네트린입니다. 네트린이고 이게 검정으로 표현된 이 분자는 슬릿입니다. 슬릿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성장 원뿔이 이렇게 오겠죠. 이 선장 원뿔을 이게 표면에 수용체가 이게 네트린 수용체입니다. 네트린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네트린 수용체는 이 네트린이 그 농도가 제일 진한 쪽으로 달려가게 되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선을 넘는 순간 이 네트린 수용체가 사라지고 대신에 슬릿 수용체, 로고라고 하는데 이게 로고, 이게 슬릿 수용체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네트린과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이쪽으로 착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 왔다가 이렇게 착 넘어가는데 이러한 것이 요소에 전부 다 쭉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축삭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 축삭이 다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축삭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뭐냐면 세포 외 피질입니다. 세포 외 피질. 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피질. 이 피질에 이게 분자들이 무슨 분자냐면 라미닌 분자가 있어야만 이 축삭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으면은 이 축삭에 이건 축삭이고 인테그린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게 성장해 나가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삭 하나에 다른 축삭들이 전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때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 연결고리가 라는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연결돼가지고 여러 개의 축삭이 한 다발로 묶여서 다발화가 돼가지고 이게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고속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발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축삭이 성장이 되고 이러한 축삭이 성장되고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에 세포를 선택하게 되니까 주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데 시냅스 형성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성장 원물입니다. 이 성장원물은 이게 에그린이라는 이러한 분자가 있습니다. 에그린 분자가 분출됩니다. 아까 이게 주소 선택하는 순간 이게 분출하게 돼가지고 여기에 기저판이 있습니다. 뱃살 라미나 이 기저판에 이게 쌓이게 됩니다. 이게 쌓이고 있다가 여기에 이 에그린 수용체가 이렇게 되는데 머슬 스페시픽 기나제 이러한 이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이 수용체가 달라붙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게 렙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렙신에 신호를 줍니다. 이거는 렙신. 렙신 신호를 주게 되면 이 렙신은 또다시 여기에 많은 아세틸콜린 수용체입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이것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해서 분지파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시냅스 형성이 되어서 너무나 잘 아는 이러한 시냅스가 유입돼서 여기에 칼슘이 유입되죠. 칼슘이 유입되면은 이 식민전단 물질 소포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출하게 돼가지고 이 시냅스가 연결이 됩니다. 이때에 이 시냅스가 시냅스 제거라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왜 처음에는 여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넌 셀포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미성숙 상태가 되겠죠. 미성숙 상태. 근데 이게 성숙 상태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자기의 앙틀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앙틀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냅스가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경험에 의하면 자기의 경험을 해보면 내가 이게 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새끼였다. 이렇게 해서 재배치가 일어나야 되겠죠.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연결이 재배치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재배치가 이렇게 고정되어 버리느냐 고정되어 버리지 않고 이것도 언제든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가소성이라고 하죠. 가소성. 시냅스의 가소성. 그래서 단한 전부 차단을 해버리면은 한쪽 눈에 차단을 해버리면은 이쪽 눈에 신경은 아주 증폭이 되고 이쪽 눈은 아주 축소가 되어버리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바꿔보면은 이쪽이 또 반대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가소성은 뇌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시냅스 경쟁이 일어나는데 시냅스 경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쟁이 일어날까요? 유주의와 무주의. 만약에 시냅스를 많이 사용하면 이것은 활성화가 되겠죠. 이것은 아주 정폭이 됩니다. 정폭이 되어서 이 수용체가 아주 많아지죠. 아주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분비도 아주 많아져가지고 활성화되고 아주 고속도로가 되고 만약에 쓰지 않는 것은 폐화가 되겠죠. 점점 제거가 돼서 이 수용체 분비도 적어지고 수용체도 아주 작아져가지고 점점 축소돼서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뇌의 시냅스를 아주 물렁물렁하게 고정적으로 넣지 말고 물렁물렁하게 해서 언제든지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그리고 나하고 다른 어떤 정보가 왔을 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호기심을 갖고 더 접근하고 더 파고 들어가서 나의 신경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은 밝혀준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오늘 어제 하루 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저 선생님이 지금 우리 미국 학습 탐사가지고 자료 지금 그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6,000장의 자료를 찾았어요. 네, 올인하시고 있고 이거 발표하는데 상당하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을 준비하십니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 나이 70대 되시는 분인데도 생각을 바꾸면 돼요. 네. 생각을 바꾸면 한 달만 쏙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아주 바로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시냅스가 살아가고 있는 걸 증명해 보이잖아요. 네. 이게 학습 효과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있다고 데려가면 저 수도비 간섭해봤어요.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안 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하고 네. 그게 그 뉴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잠깐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참 세밀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수상돌기하고 축사기, 백선하고 데트라이트가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처음에 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비대칭이 생기는 게 세마풀이, 지금 강의에서 세마풀이 3개가 단백질이 나오면 그쪽으로 쭉 해갖고, 축사골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에 대칭이에요.
대칭했다가 분화되는 거. 또 그 과정도 재밌고, 이건 뭐, 우리 공부할 때 다 해야 되죠. 요거는, 요거 개인 조금 그런데, 해석질 무수가 아니고, 이거는 세포체에 해당되고, 또 세포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이제 백질이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쪽에 지금, 이거는 참, 이거 놀라워요, 이거. 이거 필라멘트 액틴, 이거 이야기했죠. 필라멘트 액틴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앞쪽으로 계속 갖다 꽂고 뒤쪽으로 풍대고 결합되고 풍대되고 되는 과정이 다이내믹하게 일어나갖고 그게 우리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참 기본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간단해요. 예. 대칭이 있고 대칭이 깨지. 예. 동일성과 그 반복이죠. 차이와 반복이죠. 예. 그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젊은이 강의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초신경계는 재송이 되고 중추신경계 왜 재송이 안 되느냐.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말초신경계 손 끊어지고 이거 해도 금방 암으로 갖고 감각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신경이 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추신경계 소위 말해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희돌기 세포가 손상이 되면 희돌기 덴드로사이트에서 노고라는 단백질이 나와요. 자, 따라서 노고. 한마디로 평생 안 줄 거예요. 말 풀어. 노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축산목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추신경계에서 유수화되면 희돌기 세포,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감기잖아요. 이 감기는 이게 밀레이 충격을 받아갖고, 이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손상이 나가면 자기가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세포잖아요. 그 세포 자체가 충격을 받으면 이제 축석이 잘라지면 그때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자체에서 노고라는 단백질을 내보내요. 그러면 축석이 안 뻗어나니까 재생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이거 들어보는 게 있어요. 중추신경계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감기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는 베리스가 있는 대신 손상이 될 때는 그 세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동시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계는 축삭이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노고라는 단백질이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이런 쭉 공부 해보면 간단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소개했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특별한 의미 있는 거 아니요. 분자 레벨에서 그냥 그 전자기 상호작용이 뿐인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갖고 세포 레벨이 되면 우리가 그걸 모아갖고 의미라는 차원까지 쭉 긴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긴 과정을 우리가 다 추적을 못하니까 겉으로 들어간 현상만 보고 무슨 뭐 의미에 확 이렇게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냥 광만에 춤추고 있는 그 원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시공원춤, 원자의춤, 세포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풀이부터 하는데 자꾸 단어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실체를 보는 순간 자유가 오잖아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보세요. 케미컬 분자들의 춤이잖아요. 분자들 상호작용이잖아요. 이쪽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죠? 공부해보면 이쪽은 훨씬 더 수고해요. 내가 우리 책 봤을 때 이정수 핵융합로 소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핵융합로 소장이 50대 후반에 시카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박사학위 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고 했는데 이번 책에 자기 스마트폰을 많이 했다. 우리 집 와서 전공 사는 이야기 먼저 하는 왜 입자 물리학하고 양자학과 이런 게 그렇게 발달이 되었느냐. 쉬워서 그렇다. 그분 이야기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 전혀 안 돼. 양자역학이랑 물리학이 왜 이렇게 발달을 했느냐. 그거는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극대하고 극미는 너무 쉬워요. 왜? 인간적 차원의 어떤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하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경영학, 역사학, 이런 거잖아요. 철학. 철학의 대가 되려면 20대 철학의 대가 되는 사람 누구지? 드물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중간 매조 시스템은 상호관계의 복잡성에 매몰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이 든 사람이 대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물리학이나 이쪽 분자 생각도 해보면요. 오히려 보세요. 지금 70대 되시는 어른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걸 하루 만에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쉬워서 그런 거예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네. 자, 이렇습니다. 잘 하시겠습니다.